네, 오늘은 75페이지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행정행위가 즉 하자, 즉 위법, 엄밀히 말하면 행정행위의 하자라는 개념은 위법과 법에 반하는 위법, 그 다음에 부당, 위법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타당하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부당을 원래 포함하는 개념인데 그렇지만 이 부당이라는 것은 좀 달리 좀 설명하면 부당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쳤다 또는 뭐 위법하지는 않지만 즉 재량권 일탈남용까지는 이르지는 않지만 타당하지는 않다. 이게 이제 부당의 개념인데 부당은 이게 재밌는 게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부당한 처분을 들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이게 인용이 가능한데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제기 시 인용 재결이 가능한데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기각이 되죠. 그게 왜냐하면 부당은 위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행정소송 위법할 때만 인용이 되고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의 경우 다 인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당의 경우에는 이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어떤 차이점 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구별하는 뭐 그런 구별 실익이 되기도 하는데 다만 일반적인 행정 구제에서는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부당이라는 개념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자는 위법으로 보통 통칭해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특별한 어떤 설명이 없다면 하자, 행정행위 하자는 위법을 말한다. 즉 엄밀한 의미는 부당까지 포함되는 거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하자 이꼴 위법을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책을 맞아볼게요. 행정행위가 우리가 앞서 봤던 적법 요건을 가지지 못하면 뭐 주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또는 뭐 형식이나 내용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하자에 있는 즉 위법한 행정행위가 된다. 그 위법성의 정도, 하자의 정도는 당연 무효인 것과 취소할 수 있는 걸로 나눠볼 수 있다. 그 나누는 기준은 공정력 때문인 거죠. 그래서 행정행위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면 공정력에 의해서 일단 유효한 걸로 취급이 되고, 다만 당연무효라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보시고, 자 노마차 2번에 가서 무효인 행정행위, 애초부터 행정행위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 무효인 행정행위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무효인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말하죠. 가끔 가다가 책을 보다 보면 뭐 효력을 부인한다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효력을 부인한다. 뭐 어떤 행정처분에 효력을 부인한다.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효력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당연 무효인 처분의 경우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뜻이고, 그게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니까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뜻이고, 취소 사유인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취소해서 효력을 제거한다, 취소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을 부인한다,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뭐 효력을 부인한다 그 뜻은 당연 무효인 처분의 경우에는 그냥 무효인 걸 확인한다 라는 뜻이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은 그 처분을 취소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효력을 부인한다 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무효인 처분은 굳이 누군가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효력 부여는 무효인 거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 내려와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가 되기 전까지 일단 유효한 걸로 통용되는 거죠. 이게 행정기본법 15조에 따라서 공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단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따라서 그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어도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국민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도 그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무효인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자 내려와 보시고, 그러면 이 무효인 행정행위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뭐하러 구별하느냐? 일단은
무효인 행정행위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일단 쟁송 형태에서 차이가 있는데 다만 실무적으로 무효인 처분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법성은 당연히 인정될 테니까 취소 판결을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정리해 볼까요? 자, 어떤 행정처분이 무효인 처분이다. 그 말은 그 전제가 위법하다는 게 전제예요. 자, 그래서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자, 첫 번째, 자, 무효를 확인하는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무효 확인을 받을 수 있죠. 무효인 거 확인 받을 수 있고 그것만 가능한 게 아니고 무효인 처분도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이게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왜냐하면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인 처분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인용이 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해도 위법성은 확인되기 때문에 인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비교해서 취소 사유인 처분은 일단 취소 사유인 처분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기각 판결이 나오는 게 원칙이죠. 이게 원칙이고 물론 예외가 있지만 지금 예외를 설명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취소 사유인 처분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그래야지 취소 판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무효인 처분과 취소 사유인 처분이 또 구별시력은 이런 쟁송 방법의 형태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거기 가번의 두 번째 문단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일단 얘는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요건에 즉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또 같이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나번에 가서 불가쟁력, 무효인 처분은 누구든지 아무 때나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요. 불가쟁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제소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불가쟁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소송법 28조에 있는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가능하고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선결 문제는 지금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니까 일단 좀 넘어가 주시고 자 내려가서 그러면 무효인 처분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은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른바 중대 명백설이죠. 우리 판례는 중대 명백설. 그래서 하자에 있는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그리고 명백 중대하고 그리고 명백설 중대 명백설은 하자가 중대하고 그리고 또는 아니고 그리고 명백할 것. 하자가 중대하는 것은 중요한 법률 요건을 위반한 걸 말하는데 행정규칙 위반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자가 명백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다 같이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 하자가 있는데 중대하지 않다. 그러면 뭐예요? 역시 취소 사유. 그 다음에 하자가 중대하긴 한데 명백하지 않다. 그때도 취소 사유. 즉 그래서 하자가 중대하고 그리고 명백하다. 예, 그럴 때 당연무효죠. 그래서 이 당연무효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하자가 중대하고 그리고 일반인 과정에서 명백할 것. 그렇다 보니까 우리 대법원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는 사건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도 같이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입문 단계에서 하자 승계나 뭐 하자의 치유는 그렇게 신경 쓸 게 아니니까 나중에 이거는 본 강의 들어가셔서 그때 배우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행정행위 하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고 우리 다음 시간은 행정행위 직권 취소하고 철회에 대해서 학습을 해봅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